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데스크로 형사 전문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받게 되는 부수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예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일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단이기에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의 경우에도 신상정보는 등록됩니다. 등록 대상자는 본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10년 이상의 형의 경우는 30년간, 3년 초과한 경우는 20년, 3년 이하의 경우는 15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등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등록정보 공개 명령, 고지 명령입니다. 공개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얘기하고요. 고지는 거주지 주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신상 공개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지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알림 이 사이트에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를 둔 가정교육기관, 학교, 유치원 등의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 고지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초범인 경우에는 재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 고지 명령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개 고지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판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주셔야 되는 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단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에는 신사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강명령, 이수명령인데요.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상공개 고지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취업제한 명령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검사가 별도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야 합니다.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꼭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